안녕하십니까. 대전교원 시니어 찍는클럽 TTS 교육방송입니다. 오늘은 제18강을 총정리 단계로 공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어 강의 개요가 20강을 목표로 해가지고 전개해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화법, 문법, 작문, 문학, 독서 이런 큰 교과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말하기, 듣기, 의문, 규정, 형태론이라든가 품사, 피동사랑, 중세국어, 작문, 국문학, 서사문학, 극문학, 교술문학, 비문학제재, 독서 이렇게 전개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5학년도 교육과정에 의해서 2021년도 출제가 됐는데, 그 국어 출제계를 살펴보면은 역시 이제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 이렇게 이제 과목이 구분되고, 거기 소주제별 내용 요소들이 이렇게 이제 말하기, 듣기와 관계 있는 것, 읽기, 쓰기, 의문이나 문법에 대한 것, 현대문학, 고전문학 이렇게 해서 그 기준이 이렇게 이제 그 검정고로 되어 있는 게 그 교육과정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험 본 것을 분석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아주 그 기준에 의해서 아주 출제가 아주 깔끔하게 그리고 아주 심플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부할 때에도 이런 교육과정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 요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하면은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중고등학교가 크게 그 수준차가 나오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화법, 독서, 작문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국어에서 뭘 배우느냐, 이렇게 처음에 이제 1강에서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언어, 문학, 이렇게 6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언어 기능에 대한 얘기고, 이 학문 지식에 대해서 문법이나 문학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가 전개됩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 그래서 언어의 특성이 이제 뭐 기호성,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 규칙성, 창조성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에 출제된 내용들이 였고, 특히 자의성이나 사회성, 역사성 같은 경우는 자주 출제됐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언어 기능 쪽으로 오면은 이제 말하기나 듣기에 있어서 쓰기도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국어에서는 이제 정보 지식을 전달하는 정보적인 기능, 또 감상 느낌을 전달하는 정서적 기능, 뭐 친교적 기능, 명령적 기능, 미학적 기능, 관어적 기능, 이렇게 6가지 언어의 영역이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말하기 듣기에서 이제 출제되는 문제들이 이런 그림을 통해서 출제가 되죠. 그래서 다음 대화 상황에 어울리는 속담은 이제 속담 문제가 되겠습니다. 꼼꼼히 수리해 주셔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이제 감사하다는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술자가 고객님 말씀 덕분에 제가 더 힘이 납니다. 고객님이 제품을 잘 관리해 주셔서 수월하게 고칠 수 있었습니다. 자, 어때요? 감사하다는 말에 이제 고맙습니다 이런 뜻으로 화답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관계되는 속담이 어떤 거냐, 모기도 모이면 천둥소리, 작은 것이 큰 소리 된다는 얘기죠. 낙숫물이 바위를 떠는다든가 그런 얘기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재야지인 사람이 없다는 그런 뜻이죠. 이것과는 관계가 없고, 여기서 가는 날이 고와야 오는 말이 적다. 오고 가는 이 대화가 이렇게 이제 순탄하게
잘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계 있는 속담은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대화에 대한 얘기입니다만은, 이 다음 대화에서 소인이 이 말하기 태도에 나타난 문제점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이제 표정이나 억양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주지요. 자, 은영이 지난번 너희 말에 상처를 받았어.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소인이가 기분 나쁜 표정으로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고 치자. 이제 언성이 좀 높아지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과한 데에 대해서 이게 좀 퉁명스럽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영이가 나는 사과를 하려고 그러는데 화난 목소리로 너 그렇게밖에 말 못하니? 그래서 이제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인이 말하기 태도에 진정성 없는 사과를 했다. 미안하다 그러면은 참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텐데 꼬리를 붙여놨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기에 관계되는데 혼자서만 말을 길게 했다든가 지나친 비속어를 썼다 없죠. 과도한 줄임말을 사용했다든가 이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다음 질문 목록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면담 내용이 수의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면담 목적이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이제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선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만은 수의사의 가족관계, 이 수의사의 정보를 얻는데 가족관계가 꼭 필요할까요? 자, 그 다음을 봅시다. 수의사라는 직업의 장점. 이것은 필요하죠. 수의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 어떤 자격증이 필요하냐든가, 수의사에는 느낄 수 있는 직업적인 어떤 보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의사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좋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관계없다고 보겠어요.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글을 쓰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자, 우리가 이제 글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회용 나무 젓가락은 간편하여 사람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나무 젓가락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중한 자원인 나무를 많이 베어야 합니다. 또한 약품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냥 두면 없어지는데 20년 이상 걸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회용 나무 젓가락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결국 이 내용이 뭐예요? 일회용 나무 젓가락 사용을 줄이자라고 하는 어떤 주장을 펴는 글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글들이 여기에 어디에 해당되겠느냐? 하루 동안 한 일을 정리한다. 이건 일기문은 아니죠. 자신의 미래 모습을 상상하여 쓴다. 뭐 자서전도 아니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데 어떤 뒷받침되는 증명이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본받고 싶은 위인을 소개한다. 뭐 위인전은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요 작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글쓰기 단계 중에서 이제 개요에 대한 얘기. 이제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주제문. 대체적으로 개요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문,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는데, 온라인 공간에서 이칠 권리를 법적으로 행하자. 자, 이 이칠 권리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칠 권리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이 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서론, 온라인 공간에서의 무분별한 개인정보가 노출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본론에서는 이칠 권리를 법적으로 허용해야 된다.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1, 2, 3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겠죠. 여기서 이칠 권리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상에서 구글이라든가 SNS라든가 이런 데서 어떤 정보가 그 개인정보와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것을 지울 수 있는
삭제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이제 27 권리예요. 삭제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지우기 힘들다. 한번 올라가면은 또 유출되면 회수하기도 어렵다. 그러면 이제 이 3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어떤 거냐.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의 판단을 억압한다. 이 얘기는 정보를 삭제한다는 뜻과는 거리가 멀지요. 정보를 보관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나친 정보의 통제로 알 권리가 침해된다. 이것도 삭제의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까지 삭제될 수 있다. 이것도 삭제해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추적적인 노출이 정신적 피해를 준다. 그 이유로서 여기에 4번은 여기에 들어갈 수가, 기억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공간에서 27 권리 법적 허용을 촉구한다. 이런 것이 이제 요 27 권리라고 하는 그 주제로 글을 쓰기 개요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억 리을 중 통일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 알다시피 우리가 어떤 주제가 정해지면은 그 주제에 따라서 그 제재가 일관성 있고 내용이 통일성 있게 전개가 돼야 되는데, 자, 이건 뭐 어떻게 돼 있어요? 건강을 위해 탄산음료 섭취를 줄이자. 자, 이게 주제면서 제목입니다. 탄산음료 섭취를 줄인다는 얘기요. 그래서 서론에 과도한 탄산음료 섭취 실태가 이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과도한 탄산음료 섭취 문제점도 얘기할 수가 있겠고, 과도한 당뇨 섭취를 인해 비만의 우려가 있다. 문제점 중에 비만의 우려가 있다. 탄산음료 섭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탄산음료 대신에 물을 마신다. 이걸 이제 줄일 수 있는 방법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탄산음료 판매로 얻은 경제적 효과. 자, 여기서 탄산음료 섭취를 줄이자는데 무슨 그 금전적인 경제적인 효과와 관계가 있겠어요? 네, 이렇게 이 주제와 관계가 없는 엉뚱한 말을 넣어놓고 문제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리을이 경제적 효과는 이 통일성에 저해되는 것이어서 리을이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과도한 탄산음료 섭취를 줄여야 된다. 자, 개요의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양하게 출제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개요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글에서 기억 리그를 고쳐쓰기입니다. 퇴고에 대한 얘기죠. 우리가 글쓰기 단계 만 5단계 끝머리 단계가 퇴고의 단계입니다. 이제 글쓰기 단계가 처음에 주제 선정이라든가 두 번째 제재 선택이라든가 세 번째 계획학성, 네 번째 집필, 그 다음에 이제 퇴고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글쓰기 과정에 대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자, 뭘 고쳐 쓰느냐? 칭찬의 대화란 상대방이 좋은 점을 일컬어 기리기 위한 대화를 뜻한다. 이제 칭찬의 정의를 얘기하고 있죠. 남의 칭찬하면 자신도 즐겁고. 자, 여기 이제 이상하죠. 그래서 잘못된 조사 사용으로 남을 이렇게 이제 고쳐야 되겠다. 어때요? 이거 맞겠죠? 자신도 즐겁고 상대방도 즐거워한다. 또한 칭찬은 삶의 활력소. 이것도 이상하죠. 활력. 맞춤법에 어긋난 표현으로 활력소. 자, 력자로 고쳐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강도 높은 거절을 거부라고 한다. 이 내용은 이 내용하고 좀 일관성이 있겠느냐? 전혀 거리가 멀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 디귿과 같은 경우는 글의 흐름과 상관이 없는 내용으로 삭제한다. 자, 이 삭제. 이런 것들은 삭제해야 되겠죠. 칭찬에 인색하지 않고 칭찬을 효과적으로 잘할 수 아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여기서 효과적이란 말이 어떤 거냐? 적절한 단어 사용이 아니므로 권위적으로. 권위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권력과 위세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것보다는 이 효과적이라는 말이 적절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고칠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이제 4번은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다음 규정에 따라 발음하지 않은 것, 이제 표준 발음법입니다. 이게 제24항인데, 어간의 받침이, 요것을 잘 따져봐야 된다 그랬어요.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반드시 이런 문제가 한 문제씩 나오는데, 미음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첫소리 이렇게 되죠. 기역, 디귿, 시옷, 지읒, 슴, 된소리로 발음한다. 이제 제24항은 된소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된소리가 되느냐, 여기에 이제 발음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의자에 앉지 마시오. 이걸 앉지, 이건 발음 표시라 그랬죠. 아빠가 아기를 안고 있다. 이렇게 안고로 이게 발음됩니다. 짐을 옮기고 이곳에 모여라. 여기서는 옮기고, 요 기억이 끼로 소리되지 않고 유소음 소리가 됩니다. 또 머리를 감고서, 이제 감고서 이렇게 되죠. 감고,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된 소리가 되는데 이 3번만은 된 소리가 되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에 이 단어의 구조를 보면은 여기가 이제 어간과 어미 사이에 사동이나 피동의 접사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된 소리 발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단서 조항이 여기 달려 있습니다. 단서 조항을 빼고서 이렇게 문제를 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피동 접사나 사동 접사가 올 때에는 된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안고 하지만 안기다 할 때는 이게 이제 피동 접사. 또 감기다 할 때, 이때 이 기자는 유소음 소리가 됩니다. 또 옮기다, 이게 아까 여기 나온 것 마찬가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래서 밑줄 친 부분 중에서 이제 피동 표현님, 피동, 사동,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번 배운 바가 있죠. 불길이 바로 잡혔다. 희가 들어가 있습니다. 막내 동생의 신발끈이 풀렸다. 풀다, 풀리다. 철수가 다친 친구를 등에 업었다. 그림을 그릴 때에는 붓이 사용된다. 네. 여기 중에서, 자, 여기다가 내가 이제 참고적으로 써놨습니다만은, 능동문과 피동문과의 관계입니다. 능동문은 제 힘으로 뭐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고, 피동문은 남에 의해서 뭐뭐함을 당하다. 그럴 때 이 피동문이 됩니다. 그래서 불길을 잡았다 하면은 이거는 능동문이 되고, 불길이 뭐 소방관에 의해서 잡혔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피동문이 됩니다. 피동 접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발끈을 풀었다. 이거는 자기 힘으로 이제 신발끈을 푸는 것이고, 신발끈이 풀렸다. 뭐, 누구에 의해서 신발끈이 했다. 친구를 등에 업었다. 친구가 등에 업혔다. 그래서 지금 이쪽 부분에 또 붓을 사용한다. 붓이 사용된다. 된다라고 하는 말을 붙일 때 피동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능동 표현이요. 이쪽은 이제 피동 표현이다 해서 능동과 피동, 이것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이쪽에서는 이게 답이 됩니다. 이게 자꾸 혼동이 되기 때문에 전에 배웠던 8강에서 얘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드리겠습니다. 능동문과 피동문이 이렇게 짝이 되고,
주동문과 사동문이 이렇게 짝이 됩니다. 그래서 능동문은 주어가 제 힘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다. 소방관이 불길을 잡았다. 능동적으로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피동문으로 이걸 바꿀 때는 불길이 소방관에 의해서 불길이 바로 잡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장 성분상에 이게 변화가 오는 거예요. 또 주동문과 사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가 스스로 일을 한다. 이제 동생이 책을 읽었다. 스스로. 그런데 뭐 누나가 동생에게 책을 읽혔다 하면은 무엇을 하게 하다, 뭐 하다, 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희리기 되다, 사용하다, 사용되다, 사용하다를 사용되다든가 나누다를 나누어지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그 피동문이 되고 이쪽에서는 뭐를 하게 하다, 뭘 시키다 이런 때는 부수다, 부수게 하다, 입학하다, 입학시키다 이럴 때는 이제 사동문이 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차근차근 잘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역 리을에 나타난 중세 국어의 특징으로 이제 중세 국어에 대한 얘기입니다. 중세 국어. 자, 우리 이제 중세 국어가 상당히 이제 어렵게 되는데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것이 훈민정음원의 이 서문이죠. 이 칠판의 구도상 여기에 이제 그 고어가 이게 입력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설명하면서 여기다 써드리겠습니다. 나랏 말싸미 둥국에 달아 문자 요게 이제 한자를 표기할 때는 동국정시 한자 표기를 해서 초동, 중종, 종성 소리가 없는 거예요. 서로 맞디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아니할세 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미르고저 홀배에서도 이렇게 씁니다. 홀배에서도 마침내 제 뜻을 옛날에 뜻을 이렇게 썼습니다. 비읍계의 된소리입니다. 이게 비읍계의 된소리. 그래서 요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됐고 지금 이제 뜻이 됐는데 연철을 시킨 거죠. 뜻을 이게 지금 이게 잘한다. 실업하지 못할 놈이 여기 대미형이네. 놈이 못할 놈이 하니라 많으니라 여기 새로 28글자를 만든다는 얘기인데 이 표기는 1459년 15세기 표기입니다. 이게 이제 어린석보 서문에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우리말로 번역했다 그래서 이제 언어인데 자, 이 15세기 이 국어의 특징이 이제 방점을 사용했다. 그래서 글자 앞에다가 점을 이렇게 두 개, 이거 두 개 찍으면 뭐예요? 예? 상성. 하나 찍으면은 거성, 아무것도 없으면은 평성, 이렇게 됩니다. 받침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건 입성이에요. 입성. 촉구판 소리라 그래가지고. 이런 것이 입성입니다. 입성 중에 평성. 그래서 여기다 점을 이렇게 찍은 것이 이제, 이게 거성이죠. 거성. 점을 찍어서 높낮이를, 높낮이입니다. 강약은 이제 영어의 경우고, 지금 우리는 장단으로 되어 있죠. 여기는 높낮이, 고조. 그래서 성조로 사용했다는 얘기고, 여기 이제 여린 이웃입니다. 이 여린 이웃의 그 표기
이 기준이 한 8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다 기호로 이렇게 기호로 표기를 했어요. 그래서 잘 먼저 없어지긴 했죠. 사용됐어요. 어두잠근이 존재했다. 아까 얘기대로 비읍게이 된 소리, 시읍게이 된 소리, 비읍 시읍게이 된 소리, 이런 된 소리들이 있습니다. 끊어졌기를 했다. 끊어졌기라고 하는 것은 분철이라고 다른 말로 바꾸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이제 오늘날에서는 이렇게 쓰지요. 미음자가 앞으로 가서.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분철이라고 그래. 이것을 이어적기, 표음식 표기. 그러니까 이 15세기 때에는 여기 표음식 표기입니다. 말 싸움이 미음자도 앞에 가야 되는데 이렇게 뒤로 연철이 됐다 그래요. 연철 표기를 15세기 때는 썼습니다. 이 끊어적기를 쓰게 된 것은 이제 19세기 들어와가지고 비로소 이제 분철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아주 자주 출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더불어서 연계천가라든가 이런 것도 함께 공부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18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